그래서 우리가 앞에까지 과세해서 그 과세 요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과세했으니까 안과세해야 되겠네요. 안과세는 조금 없어 보이니까 비과세.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렇게 첫 번째는 과세, 두 번째는 비과세. 그래서 이 양축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세하고 우리 비과세가 세법의 양대 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에서는 과세 요건이 중요했고 비과세에서는 그 항목이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비과세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로 따자 2차에 우리 취득세 파트에 이제 8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혹은 미래에 보신 분은 뭐 7번째 될 수 있고 9번째 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우리 비과세 파트를 한번 펴보죠. 자, 날개박스 보니까 출제자 의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득세 비과세 대상과 우리 이제 뒤에 나올 게 또 등록 면허세가 있죠. 요 두 개예요. 과연 이 비과세 대상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 객관식 시험은 뭐다? 집안을 구별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요 비과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가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되는 거. 요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 바로 지목이 묘인 토지 있죠. 지목이 묘인 토지. 그래서 거기 출제자 의도 바로 밑에다 한번 써 놓으십시다. 지목이 묘인 토지. 오케이? 뭐라고요? 지목이 묘인 토지. 요 토지의 경우에 우리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앞에 있는데 우리 세율 파트에서 과세가 되죠. 그래서 딱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가 되고 우리 등록면허세 이제 뒤에 나오죠. 우리 등록면허세에서는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과세가 될 때 우리 세율이 중과 기준 세율이었죠.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2%입니다. 2% 부족하면 안 되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2%. 자, 그래서 지목이 묘. 지금 이제 디테일을 표현했는데 묘지가 되겠죠.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래서 앞쪽에 우리 7번째 테마가 세율이었잖아요. 그 세율에서 세율의 특례, 우리 특례세율에서 정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 특례세율의 첫 번째가 표준세율 빼기 중과세율인 거고, 두 번째가 중과세율이 되죠.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그 중과기준세율에 보면은 첫 번째가 개수 한번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개수, 뭐 지목 변경, 과점주주, 그 다음에 우리 묘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개지, 과묘, 임보 그렇게 두 문자로 정리했잖아요. 그 중에 뭐예요? 바로 지목이 묘지인 토지, 지목이 묘인 토지, 묘지죠. 묘지인 토지. 요게 우리 취득세에서는 과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2%고, 그러나 등록면에서는 비과세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취득 단계 넘어서 지금의 세법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말이죠. 옛날에는 세법 문제가 취득세, 그럼 이제 취득세만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세, 그럼 재산세만 물어본 거죠. 시험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취득세의 어떤 파트하고 당연히 재산세의 어떤 파트가 있겠죠. 그거를 갖다 이 수평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존에 수직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다면은 지금은 수평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또 그러니까 이 세법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제 내가 과세 요건이 중요해서 납세 의무자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쫙 이렇게 화살에서 관통해서 쫙 꿰듯이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맨 앞쪽에 총론 앞쪽에 보시면은 그 표를 정리해 놨잖아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복수 보실 때는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법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뭐 이게 뭐 세무사 뽑는 시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공인중개사 뽑는 시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 두자고요. 우리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자, 그럼 재산세는 어때요? 재산세도 여기 나오거든요. 재산세 파트 한번 볼까요? 우리 두 번째 나무의 첫 번째 나무까지가 재산세였죠. 재산세 한번 비과세 한번 쭉 가봅시다. 자, 다섯 번째 테마로 돼 있네요. 보니까 1, 2, 3 동그라미 돼 있고 3번 동그라미 네모 박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이유지 및 묘지. 묘지대. 즉 여기 그렇죠.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뭐다? 비과세다. 그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정리하면은 좋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그게 이제 메인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세, 비과세 들어가 보지요. 자, 이 비과세 파트는 우리 지방세법 구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그 밑에 컴퓨터상에 하나는 지방세법, 하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지방세법 쌤이 지금 구조라고 그랬지? 한번 볼까? 조문에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출제자가 그 조문을 보기 때문이죠. 그 조문 하나하나가 우리 문제의 보기 하나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요약 정리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비과세 봅시다. 자, 비과세에다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단독으로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파란펜 밑줄 하겠습니다. 먼저 괄호 1번에 국가 등의 취득. 자, 국가 등의 취득. 파란펜 밑줄. 괄호 2번에 다음 페이지 용도 구분상 취득. 괄호 3번 형식적 취득. 자, 그럼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냐? 검정펜 준비하시고요. 자, 국가 등 취득 보니까 자,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 주한, 국제기구, 요런 양반들이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괄호에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감히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한다?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하겠다,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좀 무식한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상호주의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상호주의. 결국은 뭡니까? 상호주의가 좀 거창하게 표현한 것이고, 너 주면 나도 준다 이거죠. 너 안 주면 나도 안 준다.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되겠네요. 어쨌든 국가 간에도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국가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집합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이제 용도 구분상 취득 볼까요? 자,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요거는 뭐예요? 금방 허물 거죠. 그래서 뭐 아파트 여러분 가시는 모델하우스가 이런 경우죠. 참고적으로 우리 모델하우스가 있고 샘플하우스가 있어요. 현장 실무에서는 모델하우스는 말 그대로 이 판자로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가시는 곳이고, 샘플하우스는 실제 건축을 지어놓은 아파트죠. 그런데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하우스 소장도 해보고 샘플하우스 거기도 한번 해봤는데, 그 샘플하우스 그냥 겨울에 그거 콘크리트 이거 탁 굳게 하려고 그냥 열 분사기 있죠. 이따가나 큰 게 있어요. 정말 그때가 그렇기도 해요. 또 자,
여하튼 그런 거 전속 기간이 1년. 근데 샘플하우스는 아니죠. 계속 가는 아파트 분양하우스만 모델하우스 전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검정펜 임시형 건축물. 자 그런데 모든 임시형 건축물을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가 뭐예요? 1년을 넘지 않아야 되겠네요. 달리 표현하면 1년을 초과하면 넘게 되면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임시형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사치성 우리가 중과세율이 적용됐잖아요. 그 사치성 별장 임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예요?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 부과라고 괄호에 돼 있죠. 자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합니까? 바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 그래서 요거는 앞에 그 중과기준세율 또 나오네요. 그거 한번 볼까요? 중과기준세율에서 자 그래서 개지, 과, 묘, 임, 보. 그래서 1년 초과 임시형 건축물의 취득은 뭐예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연계되죠. 그러니까 앞에 게 조금 이렇게 어설프면 뒤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딱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아파트 개수. 그래서 주택법 개수에다 검정펜 밑줄짝 괄호 건축법 대수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택법이어야 되지 무슨 법 아니다? 건축법 아니다. 우리 객관식은 그런 걸 뒤바꾸겠죠. 그런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 이하입니까? 9억 원 이하여야지만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9억 원을 초과하면은 당연히 과세하겠죠. 그래서 9억 원 이하다. 주의하세요. 6억 원 이하만이 아니에요. 쌤, 6억 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앞에 우리 중과기준세율, 그죠? 중과세율 적용할 때 그때 중과세율에 사치성 재산의 고급 주택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앞으로? 거기 쭉쭉 보시면은 중과세율에서 고급 주택 기억나시나요? 뭐 6억 원 초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6억 원 이하의 경우에 주택법 개수요.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하의 경우에 비과세한다. 맞죠, 그것은. 그런데 6억 원 이하만 하면 틀리겠죠. 왜? 9억 원 이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어 실력이죠. 그 다음 형식적 취득에서는 자 검정펜 신탁. 신탁. 근데 우리 조합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됐었죠. 우리 네 번째 테마 납세 의무자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거하고 비교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펴 보시면은 동그라미 8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조합 주택용 부동산 조합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조합원이 조합원 취득하니까 조합원이 뭐예요? 그렇죠. 과세 한다는 건 납세 의무자다. 과세하니까 납세 의무자죠. 그죠? 비과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이긴 하지만은 그 경우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과세를 한다. 왜? 수익사업이잖아요. 수익사업. 자,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제 형식적 취득에서 자 환매에다 검정펜. 그런데 우리 민법에도 보면 우리가 환매가 있었잖아요. 민법에 우리 그죠? 세 번째 나오면 채권법, 계약법 파트의 매매 파트. 거기에 마지막 파트의 테마가 바로 환매였죠. 환매. 그 환매가 아니라 민법상 환매가 아니라 이 긴 법, 뭐 징발 무슨 법, 국가 무슨 법 이런 법에 따른 환매에 한해서 그렇죠?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과세 항목, 이 검정펜 밑줄 그은 거, 그게 좀 암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차 저차 해서 과세, 비과세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비과세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지요. 안 걷는다는 것이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요 과세.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뭐 해야 되겠어요? 세금을, 취득세를 부과하고 징수 걷어들여야 되겠죠? 이제 부가징수입니다. 그래서 9번째 테마, 자, 부가징수의 형광펜으로 밑줄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앞에 이미 총론 파트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딱 낫스의 흐름도 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나 그냥 넘어가면 좀 섭하죠?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자, 부가징수 형광펜 밑줄 짜가시고요. 우리 출제자 의도 보니까 그 절차상의 내용이 있겠죠. 특히 뭐예요? 신고 납부 절차. 그래서 우리 괄호 3번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넘어가 볼까요? 괄호 3번. 신고 및 납부 이렇게 돼 있죠? 지방세법 제20조의 내용. 요게 잘 나와요. 그래서 신고 및 납부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20조 1항에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취득한 날에다 검정펜으로 밑줄 쫙 그으시고요. 요거를 갖다가 앞에 우리서 두 번째, 그죠? 우리 세 번째 테마죠. 세 번째 테마에서 취득의 시기 기억나시나요? 취득 시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였죠. 그래서 취득한 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건 뭐야? 우리 마지막 숲인 부동산 관련 공법. 부동산 공법의 우리 첫 번째 바로 나음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죠. 거기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있거든요. 야, 대단하네. 왜 공법계 나오지? 자, 거기에서 하필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한 거야. 그래도 취득세는 내야죠. 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보니까 허가일, 그죠? 허가일이죠. 허가일. 그러니까 취득한 날 우리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뭐였죠?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상 잔금 지급이 기억나시나요? 자, 나는 모르겠네 그러지 마시고요. 자, 다시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테마 취득 시기 보니까 우리 승계 취득에서 유상, 계약상, 잔금 지급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취득의 시기인데, 그런데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우리 매매를 할 거예요. 그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유효는 언제 된다고요? 허가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 허가 전에 그 토지 매매 계약 법률행위는 우리 법률효과는 유동적 무효다, 불확정적 무효다 해서 민법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죠. 거기서의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유동적 무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저기 뒤에 공법에서는 뭐예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누가 어떤 절차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구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행위제한이 따르는데 똑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거기서 취득할 때 뭐라? 여기서 취득한 날이 아니라 뭔 날? 허가예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구나. 좀 이게 포커스가 좀 다른 것 뿐이죠. 그러나 똑같은 거 보는 거잖아요.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똑같은 걸 보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거죠. 그 관점이 점점 많아질수록 부동산 중개 전문가가 되겠죠. 관점. 근데 우리 공법 몇 개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법 부동산 관련 공법이 한 300개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500개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100개 정도만 봐도 그거는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지금 더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기도 바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 취득한 날 검정펜 밑줄, 허가일 검정펜 밑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뭐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닙니다. 그렇죠? 허가일부터 60일 이내죠. 60일 검정 동그라미 합시다. 숫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자, 부터 60일 그죠?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그런데 상속으로 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무상승계 취득 있잖아요. 상속. 자, 상속의 경우는 자 검정펜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검정펜 미술자. 상속 개시일은 틀리겠죠?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그 말일, 달의 말일. 그 다음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실종도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실종 선고일이 아니죠. 6개월입니다. 이 경우는. 자, 6개월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60일이 아니에요. 6개월. 왜 그러죠? 아, 그렇죠. 이게 좀 이 장례도 치러야 되고 좀 슬픔도 가라앉아야 될 시간이 우리 과세권자는 6개월 정도 본 겁니다. 아, 6개월 정도면 추스리시고 딱 해서 취득세도 내시겠지? 이런 희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6개월이 필요하지 않고 뭐 바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분도 가끔 있죠. 그렇죠? 장례 치르는데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막 슬퍼하시다가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미소를 짓고 웃는 분이 대한민국에 한 0.00001% 있죠. 아, 그죠? 아파트 한 100채에 물려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어. 상속 나 혼자밖에 없어. 아파트가 100채야. 홍쌤은 어떠냐고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 이거요.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 엉덩이 뿔나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상속 개시일이 3월 예컨대 15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상속 개시일이 상속 개시일이 3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상속의 경우에 취득을 했을 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될까요?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죠. 3월 30일이잖아요. 그때부터 6개월 내죠. 그럼 3 딱 지우고 4, 5, 6, 7, 8, 9. 아, 9월. 9월 며칠까지죠? 30, 31일? 그렇죠. 30일이죠. 9월 때는. 이렇게 하자면 우리가 1, 볼록 튀어나온 데는 31일. 들어간 데는 31일. 2월 달은 제일 예로고. 그래서 1, 2, 3, 4, 5, 6, 7, 8은 한 번 더 해야죠. 9.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30일. 그래서 9월 3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죠. 하필이면 주소가 어디 계세요? 외국에 계셔. 저 알래스카에 계시는 거야. 오려면은 그러죠. 막 이렇게 갔다 이러다 보면은 정신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시간을 더 줍니다. 그래서 9개월을 줍니다. 자, 9개월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자, 그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이제 20조 2항이죠. 지방세법.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세율, 7항 뭐 세율, 이게 중과세율이었죠. 이 중과세율에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죠. 홍쌤이 죽기 전에 우리가 주택을 말이야. 주택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한번 설치하고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게 어렵겠어? 나 엘리베이터 기사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 고급 주택이 뭐예요? 고급 주택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로 이 중과세율이 적용 대상이 된 거죠. 취득한 이후에. 그러면 뭐야? 30일 내요. 그 차익이 있을 거예요. 그거 내라는 것입니다. 야, 과세권자.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욕심이 많으세요. 늘 우리가 과세권자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파란펜 밑줄 그으실까요? 그 그냥 검정펜 밑줄 그읍시다.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검정펜 밑줄 쫙 하시고, 자, 검정 동그라미 30일. 60일 아니에요. 30일. 30일입니다. 주의하세요. 확 줄이죠. 절반 2분의1에서. 자, 그런데 좀 어려운 게 그쪽 읽어나가죠.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읽어보시면 괄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산세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 제외의 반대말은 포함이죠. 서로 뒤바꾸면 일상평화, 대립어 있는 인사들 뒤바꿔서 그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다고요. 야, 이런 출제 이용문들, 그 제척기간 적용해서 좀 우리 때는 좀 안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외라는 거. 왜냐면은 가산세는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외한다는 것은 뭐야? 안 걷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뭐 이렇게 과세권자 그렇게, 그죠? 욕심이 많은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가산세 제외 공제단은 뭐야? 제외를 공제한다, 안 제외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이게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비과세 임시용건 충물, 그렇죠? 근데 1년을 초과하고 2년 3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비과세가 과세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역시 똑같이 뭐야?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검정펜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검정펜 밑줄 짜가시고 30일 검정 동그라미. 역시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취득한 날부터 또는 토지거래 허가 일로부터 60일, 그죠? 60일. 상속 6개월. 그죠?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다음 외국은 9개월.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추후에 과세로 비안과세도 이 과세로 된 경우, 자, 그런 경우는 뭐예요? 30일, 그죠?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했다.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시라고 왼쪽에 날개 박스가 하얗게 비어 있죠? 여기에 여백이 미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하실 때 여기다 표로 해가지고 딱 얼마나 좋습니까? 사례를 딱딱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딱, 그죠? 숫자가 딱 이렇게 사례별로 해서 숫자가 딱 정리가 되겠죠? 표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카페에 사진 게시판이 있죠? 거기다가 이거 찍어가지고 올리세요. 쌤, 저 숙제했어요. 잘했죠? 저 참 잘했어요. 그럼 제가 도장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보시고 찾아오세요. 여기 구로 있잖아요. 구로 오셔가지고 선생님 어디 있어? 저 소주 한 잔 사준다는데, 그렇죠? 사줄 겁니다. 꼭 오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사항 한번 볼까요? 사항 20조 사항에, 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자, 등기하려나 등록하려는 경우 검정펜 밑줄자. 자, 그때는 뭐예요? 자,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이죠. 전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등기 안 해주겠다 이거죠. 그거 내야지, 취득세 내셔야지 등기해주겠다.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등기하기 전. 60일이가 아니에요. 위에는 60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안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세법에서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러면은 취득세 내셔야 돼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요거는 뭐예요? 세법의 관점이죠. 저기 앞쪽에 등기법의 관점은 뭐예요? 앞쪽에 등기. 그거 등기 신청하실 때 취득세 내셔야 되거든요. 그거 필요해요. 안 내셨다면 각하사유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류 안 받아줍니다. 서류 던져버려요. 요런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는데,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째 분할 납부라고 하는데 이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납 물납 제도가 없잖아요. 취득세는 옛날 적인데 아직도 법이 살아있어서 그냥 실어놓은 건데, 요거 그냥 화이트 펜으로 그냥 다 화이트로 그냥 지워버리세요.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괄호 5번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괄호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개정판은 이거 확 지우고 나가겠죠. 자, 요거는 이제 지방세법 21조예요. 그래서 신고 또는 납부금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 가산세 매기겠죠. 그래서 앞에 어디서 배웠습니까? 총론 파트에서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자, 안 되면 이렇게 해서 보통징수. 원래 우리가 신고 납부잖아요. 그런데 종이쪽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고지서. 그 다음 2항. 자, 취득세, 과세물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등기 전매라고 그러죠. 미등기 전매. 자, 이거 볼까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자,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렇게 을한테 이렇게 팔았거든요. 매매를 해서. 근데 우리 사면은 취득세 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안 내려고 가만히 설만 가지고 있어. 누구를 기다리죠? 요거 살로. 그죠? 누구? 병. 그죠? 이 병을 기다려요. 병 X인가? 그래서 맨날 당하나? 그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양반 갑에서 올라오면 이 양반이 이렇게 취득세 내야 되고, 그죠? 나중에 이렇게 넘기면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을이. 근데 어떻게 돼요? 꼼수를 쓰는 거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한용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세금 제대로 안 내면 뭐예요? 이한용이 좀 뭐예요? 별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서류만 가지고 있어. 매매계약서 가지고 있고 인감을 다 받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수자란에 비워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병이 오면은 고대 찍으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대신에. 자기는 뭐예요? 취득세, 양도세, 포탈, 탈루하는 거죠. 그렇게.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아주 괘씸하죠, 그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됐다? 이 양반 죽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니까 산출세기 몇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라는 것입니다. 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중가산세죠. 우리 취득세에만 있는 제도죠. 그래서 100분의 80을 우리 보통징수관에서 징수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그 뒤에 이제 앞쪽에서도 이미 정리했고요. 우리 총론 파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론 파트의 5번째 테마 가산세 가산금 해가지고 그 다음 표에 보면은 우리 취득세 밑에 당구 표시로 취득세 중과산세 80% 취득세편 참고. 우리 취득세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다시 뒤에 그 보면은 표에다가 11번째 테마이고 가산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었어요. 거기에 중가산세입니다. 오케이? 무겁게 내는 거죠. 그죠? 결국 뭐예요? 완전히 한 푼도 못 먹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세법은 요런 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너 혼나? 중과산세 매겨? 미등기 전매하지 마?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민법에서는 그렇죠. 민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갑에서 여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을에서 여기로 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생략하고? 을을 생략하고. 그럼 여기 뭐예요? 요 등기. 갑에서 을을 생략하고 병으로 된 등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유효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뭐예요? 또 무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쪽 민법 파트, 우리 물권법 파트, 우리 등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잖아요. 그렇게 또 포커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어떤 거를 같은 걸 보는데 우리 과목별 그 프레임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가산세 한번 그 표를 볼까요? 11번째 테마 가산세. 보니까 가산세 빨간 펜으로 밑줄 그으시고 자, 일반 가산세가 있고 중가산세가 있겠죠. 자, 일반 중에다가 파란 펜 밑줄 그으시고
자, 검정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일반 가산세는 자, 신고불성실 보니까 100분의 20이 이제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 100분의 20이죠. 그 20 위에다가 40도 써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20 밑에다가 100 바로 밑에다가 10도 써 놓으시고. 그래서 40은 뭐예요? 고의적 무신고. 고의적 사기나 부정 무신고죠. 거기는 그때는 40. 그렇죠? 그 다음에 10 뭐예요? 단순 과소 신고는 100분의 10. 그거 하나 써 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은 그죠? 일수에다가 0.03% 만분의 3을 곱해 준다는 것. 자, 중과산세는 우리 취득세에만 있는 제도다. 그래서 100분의 80이죠? 40 아닙니다. 40은 일반 가산세에서 고의적 무신고의 경우에 100분의 40이었죠? 숫자, 이거 틀린 거. 숫자를 틀렸는데 틀렸다. 이거는 수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죠? 딱 깔끔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해당 사유 보니까 중과산세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그 취득하는 2년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 지워버리자고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를 화이트로 지우시고 신고 납부를 갖다가 납부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걸 좀 수정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쓰는 거예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는 그걸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고 매각한 경우, 신고하고 매각한 경우, 그렇죠? 중과산세 100분의 80을 때린다. OX? X죠. 신고 아니하고죠. 이렇게 기출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야비한 문제도 있다는 거. 그렇게 야비하게 출제하신 분은 이제 좀 자가격리 좀 하시고 좀 안 나오시고 우리 때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미등기 전매라는 건 이제 이렇게 한번 확 불러가지고 한 거죠. 구를 전자. 다이렉트가 아니라 불러서 샥 의리 아주 그냥 100년 먹은 여우죠. 확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 자, 요런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다. 자,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하면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중과산세가 적용될 리가 없겠네요.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잘 봅시다. 중과산세 배제. 그래서 밑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책의 장점. 내용이 좋다. 그건 아니죠, 사실. 선생님이 강의를 잘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쓸 때가 많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과산세 배제보다 딱 쓰시고, 자, 첫 번째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과세 물건. 우리 과세 대상 회원권 등 있잖아요. 이 회원권들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렇게 했다. 이건 미등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래 미등기인데.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형식상의 취득. 역시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목 변경해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중과산세를 때려 맞지 않습니다. 우리 취득세 두 번째 테마의 취득 구분에서 사실상 취득 밑에 형식상 취득,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 나왔잖아요. 자, 토지의 경우는 지목 변경이 요 두 번째, 요 중과산세가 배제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축해서 요거는 뭐예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아니고,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 다음에 비상장부의 과점제 취득, 주식 취득. 자, 요 경우에는 중과산세가 배제된다는 것 아울러 거기다 써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고요. 우리 가산세 관련해서 법인
자,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자, 법인의 경우는 취득세 과세 표준, 과표를 뭘로 해줬죠?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줬죠? 그러면 왜? 법인 장부 등에서 우리 국수 공판장 법인 장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자, 봅시다. 취득세 납세원과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청구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야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액에 산출이나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얼마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때린다는 거죠. 가산한다. 자, 그래서 100분의 얼마? 10이죠. 100분의 다른 거, 뭐 20, 30 이런 거 나오면 아니 되겠습니다. 100분의 10이에요. 누구예요? 법인입니까? 법인 또는 개인입니까? 법인에 이런 행위 제한의 규정이 있다는 것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부족세액의 추정 및 가산세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6번째 등기자료의 통보 22조 적어놨네요. 뭐 7일 이내 통보해야 된다. 혹시 숫자 가지고 장난칠까봐 요 22조 지방세법 22조 2항이 그 7일이라는 거 그거 하나 정도 외에는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 다음 7번에 이제 면세점이죠. 이 면세점은 우리 앞에 총론 파트에서 이미 4번째 테마로 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안 보시겠죠? 자, 그러니 제가 가야 되겠죠? 자, 면세점 우리 앞에 조세 총론 파트의 4번째 면세점하고 소액부 징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같은 말로 과세 체제 안에서 해당 세목에 조세해 보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 또는 취득 가액의 50만 원 이하 그게 고려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 다시 오셔가지고 면세점 파란 펜으로 밑줄 그으시고 검정펜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입니다. 취득세가 아니에요. 취득가액, 즉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연부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겠죠. 자, 거기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둡시다. 뭐라고 적어두시냐면은 그냥 뭐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에 각 건이 아니라 가까이 건이 아니라 한 건에 토지 취득 또는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무슨 얘기예요? 면세점 적용받으려고 꼼수를 씁니다. 조금 꼼수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과세권자는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몇 년 이내? 3년? 1년입니다. 2년도 아니고 1년! 일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이내 그의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그렇죠? 가끔 이렇게 벼락이 치기도 해요. 천둥이 치기도 이 세트장이 야외. 이게 실내 같지만 가끔 우리가 야외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그죠? 깜짝 놀라셨죠? 이거 일부러 제가 딱 효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좋으실까봐 딱 지금 시점이 딱 좋은 시점에서 이게 뭐야? 일부러 가끔 여러분 조시다가 뭐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면 홍쌤이 나를 깨우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테마 납세지 한번 가볼까요? 납세지 파란펜 밑줄 그으시고 우리 지방세법 8제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뭐만? 부동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보니까 검정펜. 부동산 소재지죠? 납세지가. 자, 부동산 소재에 대한 검정펜 밑줄자.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일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검정펜 밑줄자. 그 다음에 취득 물건의 소재에 대한 검정펜 밑줄자. 부동산은 뭐 같잖아요, 결국은. 자,
11번째 테마 가산세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취득세는 본세, 독립세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따라오는 놈이 있죠.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생하는 그게 뭐예요? 부가세. 그러면 취득세의 부가세가 뭐가 있느냐? 이미 앞에 우리 세법 나무 할 때 다 봤고요. 우리 총론에서도 두 번째 테마 우리 조세 분리해서 본세 부가세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복습. 부가세 빨간 펜으로 밑줄 짝, 파란 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파란 펜 밑줄 짝 하시고, 자, 농특세는 보니까 취득세율 2%, 우리 시험에서는 100분의 1이라고 나오겠죠? 2%, 100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 곱하기 뭐예요? 10%. 그리고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20%, 그래서 20%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보니까 요거는 조금 복잡하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네. 도통 모르겠네. 그러나 다른 건 잊어버리시도 뒤에 20% 검정펜 밑줄자 그거는 기억하자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그런 거를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자, 그거는 바로 이 지방세법의 개정 역사를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원래 취득세, 등록세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게 이 취득세에 같이 녹아 들어가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묶어가지고 통합해서 지금은 취득세라고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원래 잘 생각해 보면은 요 지방교육세 요놈은 말이죠. 취득세 게 아니고 부가세가 어디에? 등록세의 부가세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등록세에 붙어 있는 지방교육세가 이 엄마가 여기로 가니까 당연히 그 얘도 따라온 거야, 그냥 엉겹결에. 그렇죠. 그렇게 된 경우야.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에는 등록세에 지방교육세가 부과됐으니까 우리 취득세에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였죠? 취득세 세율에는 하나는 경제적 가치 증가분, 그죠? 보통 2%. 또 하나는 등기 수수료,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세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 수수료에 붙은 거에만 이게 계산이 돼야 되겠네요. 즉 경제적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구취득세에 대해서는 붙이면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가치 증가분의 세율을 빼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1,000분의 20이 바로 뭐예요? 취득세, 그죠? 우리 취득세 세율 중에서 경제적 가치 증가분, 그거에서 빼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도통 모르겠네. 그러면은 10, 20, 20만 기억하시자고요. 그거라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부동산세법 우리 첫 번째 취득 단계 나무였죠. 취득 단계 세무 조세 중에서 우리 취득세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취득세를 잘 아시면 뒤에 이제 쉬워져요. 이게 이제 토대가 된다고요. 물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취득세를 꼼꼼하게 잘 한번 이 틀을 딱 짜놓으시면 그 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등록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쭉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세율이었죠. 예전에는 과세 표준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세율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된다는 것. 특히 당연히 표준세율 기억해야 되겠고요. 중과세율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 두 가지 다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늘 중요하게 됐고, 또 납세의무자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취득세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